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영수입니다. 그동안 제가 아코디온 동영상을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색소폰은 연주하는 건 많이 했었지만은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주위에서 유튜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르치기가 꽤 오래됐네요. 제 첫 제자들이 한 15년 전에 나왔으니까 색소폰을 가르치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학원도 여러 차례 여러 지방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색소폰을 직접 제작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판매도 하고 있고 수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학원을 하면서 원생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특히 다른 곳에서 배워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데, 동아리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색소폰을 체계적으로 안 배우신 분들이 초보자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게 1년 2년 하다 보면은 이게 굳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교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색소폰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분들은 상당히 색소폰을 좀 배우고 싶은데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강좌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선생도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기초부터 해서 계속 많이 강의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색소폰의 애드립은 어떻게 엮는 것이 좋은가. 근데 애드립은 어느 정도 이론을 아셔야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애드립이라 하면 작곡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펜타토닉이라든가 코드 네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해나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 간주에서 어떻게 멋있게 애드립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엔딩입니다. 엔딩을 어떻게 깔끔하게 이쁘게 마무리하는가.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반주기에서 반주가 안 끝났는데 멜로디는 끝이 나버려요. 이런 경우에 그냥 멍하니 있기도 그렇고, 불잔이 어떻게 부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건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입 모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 모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말아서 부는 것과 풀어서 부는 것. 자, 저도 과거에는 이 말아서 불었어요. 이 말아서 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입술 아래가 까지고 피가 나고, 저도 초창기에 색소폰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연주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말아서 불면은 부드러운 연주가 잘 안 돼요. 특히 서브톤 같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톤 같은 이렇게 부드럽게 불어야 되는데, 말아서 불면은 이게 부드러운 연주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말아서 부는 것보다도, 자,
풀어서 부는 게 색소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낫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풀어서 부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 그런데 말아서 부는 것도 장점은 있겠죠. 있는데 뭐라 해야, 고음 같은 데서 다이나믹하게 부는 데는 말아서 부는 게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구강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풀어서 부는 것을 갖다가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과거에 말아서 불다가 풀어서 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불면서, 말아서 불 때는 사람들이 와, 연주 잘한다는 소리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풀어서 불면서 와, 진짜 잘 분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게 제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풀어서 불 때 장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색소폰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가장 핵심이죠. 자, 악보를 잘 보고 못 보고, 뭐 어떻게 애드립을 잘 넣고 뭐 엔딩을 잘하고, 이런 부분은 부차적이고, 처음에는 우선 소리가 좋고 호흡이 원활해야 됩니다. 호흡이 원활해야지 바이브레이션도 잘 나고, 그리고 그 좋은 연주가 나오죠. 감미로운 연주가 나오고 하죠. 자, 호흡은 숨을 쉴 때 보시면은 위에 있어요. 위에 입술을 떼고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자, 항상 위에 있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고정이 되어 있고, 숨을 쉬실 때 아랫입술을 반드시 툭 떨어뜨려 가지고 숨을 쉬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랫입술을 떼가지고 숨을 쉬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고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습관이 잘못 드신 분들은. 그래서 거울을 두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불고 있는가를 관찰하시고, 뭐 교정을 안 하시겠다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은 가능하면은 교정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다음에 이제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복식 호흡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입술을 떨어뜨렸을 때. 그리고 본인이 색소폰을 불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아랫입술을 떨어뜨리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기 좋아서 나쁜 건 없죠. 그래서 항상 연주를 하실 때 아랫입술을 벌리시면서 호흡하시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입모양 말아서 부는 것과 풀어서 부는 것. 저 경험에 의하면 풀어서 부는 것이 더 여러 가지로 유리하더라. 참고해 주세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숨을 쉴 때 아랫입술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더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뭐